자, 이래서 이제 호이겐스 원리와 프리에 광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프리에 광학 원리에 대해서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에 광학을 정렬적으로 유도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프리옵틱스 책 보면 되게 복잡하게 쓰여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설명드리는 게 다이니까요. 한번 봐주세요. 이 축이 t, 타임이고요. 여기 x, 공간입니다. 공간에 따라서 이렇게 모듈레이션하는, 필드가 이렇게 모듈레이션하는 파가 있다고 치죠. t가 이쪽으로 왔을 때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네요, 파가. 그러면 이거를 특정 시간으로 고정을 합니다. 공간에 따라서 필드가 이렇게 모듈레이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일종의 우리가 이제 파필드 혹은 프리 서페이스 스페이스에서 보고자 하는 스펙트럼이 될 거예요. 요거를 임의의 펑션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임의의 펑션을 우리가 리컨스트럭션 할 때 뭐를 씁니까? 디락의 델타 펑션을 쓰죠. 요 위치에서 디락의 델타 펑션. 근데 요 위치와 요 위치와 요 위치에서의 디락의 델타 펑션의 웨이트를 다르게 걸어주면 임의의 펑션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요즘에 유행하는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머신러닝 이게 다 요거거든요. 델타 펑션, 웨이트가 달린 델타 펑션을 모두 인테그레이션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고려하고 있는 공간에서 해주면 우리가 임의로 얻고자 하는 스펙트럼을 표현할 수가 있고, 이거를 캐피탈 F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디락의 델타 펑션이 런칭이 되는 요 지점에 우리가 포인트 소스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걸 포인트 소스로 볼 수 있는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X 위치에서 웨이트가 달려있는 디락의 델타 펑션, 디락의 델타 펑션은 특정 위치에서 무한되고 나머지 빵. 그리고 요게 이제 델타 x로 옮긴 위치에서의 디락의 델타 펑션, 요거를 x, 델타 x, 2 델타 x 이렇게 옮겨가면서 다 웨이트가 갈린 디락의 델타 펑션을 더해주고 인테그레이션 해주게 되면 결국 우리가 얻고자 하는 파필드 혹은 프리 서페이스의 스펙트럼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질문은 왜 이 위치에서의 디락의 델타 펑션이 포인트 소스랑 매칭이 되느냐예요. 델타 펑션은 이렇고 우리가 흔히 아는 파동은 이런 폼이잖아요. 물론 이게 파동이 다가 아닙니다. 파동은 엄밀하게 트래블링하는 디스터번스면 모두가 파동이에요. 그래서 델타 펑션이 이렇게 있더라도 이게 시간에 따라서 가면은 이것도 파동이에요. 사실. 디락의 델타 펑션을 어떻게 이런 사이너소이드란 파동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파장이 1번, 그러니까 람다 1, 다른 파장 람다 2, 람다 3 파장 3개가 가령 있다고 치고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때 각각 사이너소이드란 웨이브의 피그의 위치를 특정 위치로 잡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로. 그러면 요 포인트에서는 얘네들을 중첩시키게 되면 보강 간섭을 계속 할 건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나머지 위치에서는 상쇄 간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파장이 다른 사이너소이드란 웨이브를 더해줄수록 뭐에 가까워지는 겁니까? 디락의 델타 펑션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가 달리 걸려있는 디락의 델타 펑션을 사이너소이드란 파동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위치를 포인트 소스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람다 1, 람다 2, 람다 3 무한히 더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수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 그거를 표현해야지 트래블링하는 웨이브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저널 파트가 없으면은 그냥 디스터번스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트래블링하는 페이지 개념을 더해주려면 반드시 복소수 형태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거고요. 그러면 지수함수 여기 K1, 그러니까 람다 1, 람다 2, 람다 3를 다 더해주고 더해주면 더해줄수록 픽이 점점 더 샤프해지고 디스터번스가 커지는, 웨이트가 많이 걸린 디락의 델타 펑션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줌으로써 X 위치에서의 포인트 소스를 표현하고 그 위치에서의 스펙트럼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파장이 다른 웨이브를 더하면 점점 더 디락의 델타 포인트 펑션 같아지는데, 실제로는 딱 이렇게 픽이 아니라 약간 언듈레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 상쇄 간섭을 하니까. 근데 여기는 점점 보강 간섭을 하고, 여기 X면 이게 델타 X, 2 델타 X, 3 델타 X를 다 인테그레이션 해주면 파필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스펙트럼을 보시는 것처럼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X, 델타 X 위치, 2 델타 X 위치에서의 포인트 소스를 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파필드에서 얻고자 하는 스펙트럼이 완성이 되고요. 시츄에이션이 딱 다다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대부분 이제 이공계 출신이시니까 우리가 푸리에 변환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 식이 그대로 나와요. 얘는 우리가 파필드에서 얻고자 하는 스펙트럼이 되고요. 요 스몰 fx의 지수함수 텀은 뭐가 됩니까? 구조 표면에서의 포인트 소스를 표현한 게 되는 거예요. 얘를 얻고자 할 때 필요한 포인트 소스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배치가 돼야 되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를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자, 디컴포지션과 신데시스로 볼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빅 fx, 고 디컴포지션 이제 스몰 fx인데, 자, 공간적으로 파장이 다른 포인트 소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파장이 다른 포인트 소스를 디컴포지션 시킬 수 있습니다. 쭉. 그리고 얘네들을 공간적으로 x, 2델타 x, 3델타 x로 모아주게 되면 우리가 얻는 파필드를 얻어낼 수가 있죠. 이거는 합성이 되는 거예요. 프리에이트 변환을 잘 떠올려 보시면 얘는 신데시스고 얘는 디컴포지션이 되죠. 얘는 프리에이트 트랜스폼이고 얘는 인버스 프리에이트 트랜스폼이 돼서 오른쪽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파필드에서의 스펙트럼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얘는 좌에서 이렇게 사이너소이드란 모든 파들이 합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방금 설명드린 캐피탈 fx가 되는 거고, 얘를 인버스 프리에이트 트랜스폼을 시키게 되면 필요한 사이너소이드 웨이브들의 합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오른쪽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다. 그럼 왼쪽에 사이너소이드나 파동의 합이 어떤 게 필요한 건지를 유도해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회절격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적으로 어떤 포인트 소스 배열이 필요한지 알아야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파필드에서 얻고자 하는 스펙트럼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 필요한 포인트 소스의 공간적 배열이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이거를 얻고 싶은데 필요한 구조가 어떤 게 필요하냐? 그러면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신데시스가 되고 얘는 디컴포지션이 되는 이 관계에 따릅니다. 이게 프리 옵틱스의 원리입니다. 파필드에서 이 구조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를 알고 싶어요. 이게 이제 옵티컬리 어떤 구조화된 물질이라는 거죠. 이게 표면 격자처럼 토폴로지컬하게 뭔가 구조적으로 형성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물질 안에서 빛이라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느끼게 구조화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는 벌크한 호모지니어스한 물질처럼 보여도 빛이 들어갔을 때 내가 다르게 느끼면 구조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소스의 배치가 그 안에서 다르게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내추럴 물질을 기준으로 이렇게 있다고 치면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앞으로도 뒤로도 산란이 될 거고 안에서 굴절되고 온갖 일이 일어날 건데, 이거는 뭐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포인트 소스의 공간적 배열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포인트 소스가 어떻게 공간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냐는 내추럴 물질 기준으로 일렉트리컬 퍼미티비티가 어떻게 모듈레이션 되어 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0년 전에, 그러니까 25년 전, 26년 전에 처음에 메타물질 컨셉이 나올 때는 물론 마그네틱 퍼미어빌리티로도 아티피셜하게 제어하자 이게 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어는 여기서는 내추럴 물질을 기준으로 하니까 마그네틱 퍼미어빌리티는 상관없이 일렉트릭 퍼미티비티만 고려를 하겠습니다. 입실론. X는 공간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수함수를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옵티컬리 스트럭처된 물질이 좌에서 우에서 좌로 오는 어떤 물질파의 정상파처럼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보려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표면 격자가 있다고 칩시다. Surface Grating 혹은 요거를 Diffractive Optical Element에서 DOE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표면 격자가 이렇게 Surface Grating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빛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휙 지나가죠. 여기 들어오는 KI로. 그에 비해서 물질은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스탠딩 웨이브, 정상파처럼 볼 수 있겠죠. 정상파처럼 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두 개의 코히어런트한 물질의 파동이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에서 스탠딩 웨이브를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입실론이 이렇게 파동 형태로 오고, 그럼 빛이 왔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파동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모멘텀을 어떻게 받습니까? 양쪽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각자에서 빛을 노멀로 이렇게 쏴주게 되면 모멘텀이 이쪽으로 여기 GM으로 표기한 그레이팅 벡터 요 방향과 요거의 인버스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을 하겠죠. 이거 당구공 큐대로 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요렇게 탕 오는데 요 방향으로 모멘텀을 받으니까 요 벡터와 요 벡터의 합인 이 벡터로 회절돼서 나가는 거예요. 회절이 얼마나 꺾여서 나가느냐는 이 그레이팅 벡터의 세기로 결정을 하고, 그레이팅 벡터 세기는 뭐가 결정하는 겁니까? 물질의 요 파동의 주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2파이 오버 람다. 그러면 이제 모멘텀 매칭 조건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파필드로 나가는 빛이 있으려면 들어와서 그레이팅 표면 격자에서 제공해주는 모멘텀을 탁 맞아서 밖으로 나가려면 모멘텀이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를 간단하게 정량화하는 게 이제 K벡터 다이어그램으로 보통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빛이 갖고 있는 요 모멘텀에다가 표면 격자가 제공해주는 요 모멘텀이 더해지면 나가는
회절되는 빛이 모멘텀에 나오는데 이게 수식적으로 이렇게 더해지고 덧셈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조건이 공기 중에 이제 모멘텀 조건하고 매칭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로 나갑니다. 표면 격자, 부피 격자, 포토닉 크리스탈, 메타 서페이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찾아주냐?